양산에 계시는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요즘 가을바람도 솔솔 불고 그러는데 잠을 못 이룬다고 이런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 저녁 노을처럼 살고 싶다. 예. 뭐 시를 좀 거기서 양산 평산마을에서 쓰고 계시던데 뭐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동안 그 문 앞에서 시위를 하던 사람들은 뭐 좀 물러나가지고 시위는 멈췄지만 이제 감사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야, 그 시위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안절부절 잠 못 이루는 이 가을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번 9월 30일에 감사원이 서면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 그 복시민 윤계원을 시켜서 그렇게 첫 반응을 내놨지 않습니까? 서해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지난 주말이 되겠네요. 토요일 날 전해철 전 행안부 장관, 문재인 정권 때 양산 평산마을로 가서 문재인을 아련을 한 모양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는 것 같아요. 콜박 이제 대통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삼철 중에 한 사람이죠. 예. 근데 무슨 얘기예요?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이겁니다. 그 문재인이 뭔가 그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전해철을 불렀다.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죠. 좀 내려봐라. 내려와라. 이거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전해철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아와서 심각한 문제다. 감사원 논란과 감사 논란과 관련해서 이건 뭐냐면은 자기가 무례한 짓이라고 얘기하고 파문을 일으킨 건 다 입 딱 씻고 그다음에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관석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에 대한 평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또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언제부터 문재인이 정치평론을 했죠? 그러니까. 이건 평론이잖아요. 그거는 자기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죠. 자기가 무례한 짓이다라고 완전히 무슨 왕처럼 표현한 것과 그것과 지금 사무부총장이 이관석 지금 뭐 내통운운 하면서 하는 문제는 현실 정치잖아요. 근데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현실 정치에 그 공방을 벌이는 논쟁적인 문제에 대해서 평론한 적이 있나요? 없죠. 이건 개입이죠. 실질적인 개입을 하는 거죠. 지금 개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현재 감사원의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2탄이. 그러니까 말은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 메시지 노출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고 감사원에서 8개 기관에 대한 지금 감사를 하고 있고 14일쯤 그러니까 곧 이번 뭐 주말쯤이면 발표가 되네요. 금요일쯤 뭐 14일쯤 발표 예정이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미리 전해철 들어서 그거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그거 유병호를 핑계 삼아갖고 심각한 문제다. 그건 결국은 지지자한테 보내는 거고 민주당한테도 지금 보내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죠. 이들이 하는 행태가 뭐냐면 언제나 수사 결과라든지 언론이 단독 보도를 하기 전에 김을 빼요. 그리고 프레임을 딱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드루킹 때 기억하시잖아요. 드루킹에서 한겨레 신문이 드루킹 그 조작한 애들 봤더니 드루킹을 붙잡았더니 걔네들 민주당 당원이었어라고 단독을 하니까 갑자기 김경수가 언론 기자회견을 자기가 먼저 해갖고 나 꼭 산방 갔었어 라고 먼저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이 기사들이 전부 다 김이 팍 빠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해철이 먼저 물어본 것처럼 해요. 이렇게 이거 서해 피격 사건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이게 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공감을 표시해요 또. 그러니까요. 일부러 그 말을 시켜갖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앞으로 발표할 걸 믿지 마. 이거 다 정치적 의도가 깔린 거야. 라는 프레임을 먼저 깔아놓는다. 그렇죠. 그 정치적 의도라는 게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그 유병호
문자 보면은 청와대한테 이렇게 보고오고 그 지시를 받는 것 같다. 그러면은 결국 국정기획수석의 지시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 말하자면 표적 감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감사원 몇몇 사람 수준의 그런 감사가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이 감사가. 그러니까 문재인도 동의를 했습니다 하는 것은 자기 입으로 얘기하면 짜고 굉장히 그 또 개입이 지나치다라고 들을까봐 뭐 고개를 끄덕이는 걸로 그게 그거지만 어쨌든 뭐 프레임을 만들었고요. 이들의 행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들이 욕먹은 것에 대해서 꼭 되돌려줘요. 하명 수사. 하명이라는 말이 사실은 자기가 한 짓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번에 되돌려준다든지. 김정순 하명 감사, 표적 감사 지금 그러고 그렇게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고요. 김정순 교사에 대해서 옷감 얘기로 그렇게 사실 시달리니까 지금 거꾸로 김건희 여사의 그런 보석 갖고 또 시비를 걸고요. 똑같은 거를 되풀이하면서 사실은 저는 이 지금 전해철이 달려가 갖고 이 문재인의 이 저기를 받아온 것, 어명을 받아온 것은 또 하나의 복선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즉, 지금 자기가 알바꾼 공공기관장들을 살리게 만드는 거. 즉, 공공기관장에 대한 감사 있잖아요. 감사원의 감사. 이게 다 정치적 의도로 지금 딱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원이 더 이상 감사를 못하게 하고 또는 감사를 하는 것도 다 정치적 의도라고 반박을 해서 알박기들 야 걱정하지 마 이제 계속 버틸 수 있어 라고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이것도 큰 목적이 있다고 그런 보는 것 같네요. 예. 거기다가 이 전해철 얘기를 따르면은 절차나 내용조차 지키지 않은 감사원 감사에 불쾌감을 표시하고 뭔가 의도가 있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입니다. 아니 절차나 내용 지키지 않은 게 뭐가 있다는 아니 얘기죠? 이들이 주장하는 게요 이거잖아요. 감사원이 하는 감사는 저기를 해야 된다. 꼭 감사위원들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이 보도자료를 뿌려서 해명 자료를 야 그거 그때 수시로 제보가 들어와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감사위원들한테 다 의결을 받아서 하냐 아니야. 하반기 계획 뭐 이런 거 크게 하고 1년 계획 이런 게 크게 의결을 받는 거야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여기에 사실 문재인이 어떻게 저 뻔뻔하게 동조를 하면서 민주당 얘기에 동조하면서 절차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제가 문제 제기를 한다면 아니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요 하반기 그 계획 의결 받지 않고 그런 감사를 그 수시로 한 감사 건수만 103건이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자기네가 한 건은 다 얘기 안 하고 아니 똑같은 절차로 수시 감사를 한 건데 감사원 의결을 받지 않고 한 건데 이거는 적법한 절차가 아니다라고 문재인 입에서 얘기한다?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수시감사도 했고 또 청와대 당시 청와대한테 문재인 정부 때는 5년간 39건이나 보고를 했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36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4개월 됐습니다만 한 건도 수시 보고를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를 나가기 전에 이 수시 보고란 거 이런 것을 우리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대개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로 좀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 청와대한테 가서 미리 결재를 받는 거랑 마찬가지 구두 결재를 그런 것만 39건이나 받은 사람이 지금 무슨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그러면은 그러한 이 감사원의 서면 조사에 대해서 무례한 짓이다. 이걸 거절하고 거부해버린 사람이 진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민간인 아닙니까? 전직 대통령 신분일 뿐이지 그게 무슨 애우를 조금 해주는 거지 그냥 일반 민간인이나 똑같은 거예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저는 감사원이 너무 지나치게 예의를 차렸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서면 질에서 그냥 툭 하고 던진 것도 아니에요.
서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절차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묻습니다 하고 물어본 거예요. 처음에 서면 질의서 보낸 것도 아니고요. 자 이제부터 서면 질의를 할 텐데 지금 이 과정을 좀 상의를 합시다 했더니 양산에서 양산 비서실에 뭐라 그러냐면 그 내용 확인도 안 된 거로 우리가 어떻게 좀 대답을 합니까?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용 확인하세요. 그리고 메일로 서면 질의서를 보냈거든요. 그러자 갑자기 또 이거를 그냥 반송해 버립니다. 그러면 저는 감사원 감사가 서면 질의서 이거를 이렇게까지 예의를 차리나 싶어요. 진짜 예의를 다 갖춰가면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례하다라고 얘기한다면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무례한 게 아니죠. 예. 무례한 게 아니라 예의에 벗어난 게 아니라 이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무례하다는 건 딱 이거예요. 전직 대통령인 나를 뭘로 보고. 아니, 전직 대통령은 뭐 법위에 있습니까? 그러게요. 아니, 뭐 성역이요? 그게 무례하다는 말의 근거가 절차적이라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한테 감히 이럴 수가. 이게 무례한다는 말의 근거잖아요. 그 최재 감사원장한테 얘기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감사원장. 내가 임명해줬는데? 임명뿐만 아니라 내가 수석 때 당신 내 밑에서 행정관 했잖아. 맞다. 어디 행정관이 건방지게 말해 대통령까지 이래 나한테다가 감사를 하겠다고 달라들어? 많이 컸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인권 변호사 맞나요? 그런 꼰대 의식을 갖고 있는 근데 전해철이가 전한 얘기 중에 아주 눈에 띄는 것은 양산에 내려왔어도 일상의 평온함을 지키지 못하는 점 적잖게 괴로워하셨다. 지금 문재인이가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괴로워할 수밖에 없죠. 전에도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본인이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지만 잊혀질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업보를 엄청나게 많이 저지른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는 대통령 끝났다 해갖고 손 탈탈 털고 가서 양산에 가서 유유자적하면서 석양 노을처럼 살고 싶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암 쪽에 가서 살아야죠. 그렇죠. 석양 노을처럼 살겠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석양 노을이 아름다운 건 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냥 석양 노을이 계속 안 지고 있으면 그거 지겨워서 사람들이 아름다워 안 해요. 사라지기 때문에. 그럼 사라진다는 건 뭐냐면 겸손하게 사라질 때를 알고 자기를 경계하고 근신하는 그런 자세가 사실은 내려갈 때를 아는 사람의 뒷모습이 아름답다는 시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재인은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 시절에 난 정상에서 바로 내려올 거야. 나한테는 하산이라는 게 없어. 이렇게 그 뜻이 표현했었어요. 즉 나는 근심과 경계함이 없어도 되는 사람이야. 이런 표현이거든요. 아무튼 이 전해철의 전언에 따르면은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앞으로 이 문재인 또 새 공무원 피살 사건을 놓고 이 정치권이 상당히 요동을 칠 가능성이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걸 대감 게이트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합작해 갖고 일으킨 게이트다. 뭐 이런 식의 이 사람들 만드는들 아주 귀신들이야. 그런 건 잘 만들고 지금 12일에도 최재 감사원장, 유병호 사무총장 그리고 이건섭 국정기획수석 다 공수처에 지금 고발해 놨어요. 문제는 감사원에서 14일 날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를 하면은 전해철이도 거기에 그 감사원이 중간 조사 결과 발표 때 문재인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그런 내용을 적시할 것 같다 하니까 문재인이 안타깝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어느 수준에서 감사원이 문재인과 관련된 내용을 넣을지 또 하나는 감사원이 거기다만 그냥 조사의 필요성만을 적시를 할지 아니면은 검찰한테 수사의 필요성을 적시를 한다든가 그 감사 보고서에 아니면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의뢰는 서훈이라든가 박지원에 대해서는 의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고발이 돼 있고요. 고발도 돼 있어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감사원도 이제 감사 결과를 넣고 또 이 수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는데 문재인이 어떤 수준에서 여기에 돼 있는지. 감사원의 조사 중간 조사 결과에
포함이 되느냐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 이상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건 감사원이 아무리 뭐 성역이 없고 헌법기관이라고 하지만 전직 대통령에게 서면 질의를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파장이 일 것을 다 알면서도 저 서면 질의를 요구한 것은 일정 정도 수준 이상이기 때문이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파장을 뛰어넘을 만한 그런 이 관계 또는 그 과정들을 인지했기 때문에 파장? 아이 괜찮아. 이거는 이럴 정도의 엄중한 사안이야라는 판단으로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 그렇다면 그 수준은 상당히 높을 것이다. 왜? 정치적 파장을 뛰어넘을 만큼의 지금 이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감사원이 좀 점잖게 표현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그것다 적시를 하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도록 고발할 수도 그렇죠. 있죠.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최소한도 하나는 저는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그냥 문재인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상황을 가장 책임을 져하고 가장 잘 아는 네. 사람이 문재인 아닙니까? 아니 그러려면 왜 이렇게 서면 질서까지 보내겠습니까? 사실 감사원이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문재인이 대로. 괴로워하셨다. 그래. 이렇게 지금 전해철이가 전언을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아마 이 표현이 저기려고 할 거예요. 개딸들이나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퇴진운동 벌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촛불. 촛불 퇴진운동을 또 벌이고 있으니 참말로. 이 바로 저기 나올 겁니다. 또 논두렁 시계 얘기 나오고 지금 문재인을 또 비극으로 몰아선 안 된다 뭐 하면서 근데 거기에 우리 대통령이 괴로워하셨어 라고 메시지를 하면 얼마나 또 선전선동이 되겠습니까? 그날 그 집회 분위기가 얼마나 또 고양되겠습니까? 괴로울 사람은 지금 문재인뿐만 아니고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이도 지금 괴로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 전에도 고민정이다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갔다 오면은 여사님이 마음이 많이 어려워하시고 계신다 뭐 이렇게 감성 플레이를 이렇게 했어요. 버킷리스트에 못 가본 데가 너무 많은데 벌써 근데 내려와서 지금 섭섭해서 그런가 보죠? 최재 감사원장이 10일 날 국회 국정감사에 조수진 의원이 네. 그 김정숙의 타지말 이 관광, 네네. 인도 관광 그것에 대해서 예비비가 3일 만에 편성되어 갖고 이렇게 4억 원이 경비로 나가고 거기다 기재비 예비비 신청 자료에는 타지말 그런 내용도 없었고 내용이 없다. 그리고 이거 가짜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감사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부가 함께 손잡고 못 주무시겠네. 버킷리스트 감사를 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렇죠. 김정숙에. 타지말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고요. 한번 다 해야죠. 예, 제가 사실 좀 분노한 대목이 하나만 뭐 말씀을 드리면 이거요. 이호 여사를 핑계를 대는 거.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호 여사도 이 영부인으로서 미국 초청으로 유엔의 초청으로 가지 않았냐 혼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호 여사와 김정숙 여사는 완전히 달랐다. 2호 여사는요 민간 항공 탔어요. 전용기 안 타고요. 2 관광지 한 곳도 안 갔어요. 전부 다 테네시주에서 인권상 받고 뉴욕 가고 유엔 그 팩트를 자기가 다 주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토론을 주재를 했어요. 자, 이것과 지금 전용기 타고 가서 인도에서 축제 있죠. 디왈라 축제라고 축제 가고 또 그 다음에는 타지마할 가고 이것과 어떻게 이호 여사를 비교를 합니까? 거기다가 그 무슨 한식 요리 장인 그런 사람도 데리고 가고 그 단골 디자이너 딸이 있지 않습니까? 뭐 프랑스 국적 가지고 있는 사람, 거기도 데리고 가고 고민적이도 그거 같더구만요. 같이 갔더만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인도에서는 문체부 장관만 와줘도 그냥 감사한 일이다 했는데 문체부 장관만 갔으면은 뭐 한 2,500 들었는데. 이 김정숙이가 그 수행원 13명이나 데리고 가면서
그냥 4억 돈이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광하는데. 그렇죠. 아니 그 장관이야 뭐 수행원 2명 정도 데리고 가면 그렇죠. 되는 일이고 지금 이 사람은 한번 전용기 띄우고 13명이나 가야 되는 어떤 상황이니 그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권민정이가 김건희 잡으려고 뭐 이것저것 무슨 보석이 어떻고 뭐 이러다가 결국은 자기 사람 잡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김정숙이 잡아버린 겁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김정숙 부부가 네. 이렇게 손잡고 검찰청에도 들락거리고 우왕으로도 갈 수도 있겠네요. 차라리 그 양산에 계시지 말고 서초동에다가 뭐 너무 멀니까. 거처를 하나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잖아요. 네. 이제 뭐 저 국가기록원에 넘어갔다는 그 옷값과 보석류와 네. 이것도 사실 공개가 돼야 되겠죠. 당연하죠. 버킷리스트 감사하게 되면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거기에 버킷리스트에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옷값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도 들어갔을 수가 있잖아요. 그 특활비에 들어가가지고 ABB에 뭐가 썼느냐 이걸 지금 딱 보면은 옷 살 때 수백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시던 분들이라. 예. 아무튼 참 문재인이가 괴로워하셨다는데 앞으로 괴로울 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다 자업자득입니다. 그렇죠. 예, 업보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정근 사무부총장 건과 똑같이 이들은 정말 그 해가 질지 몰랐나 봐요. 그렇게 원래 공직에 있을 때 정말 근신을 하고 경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경계를 하지 아니한 부메랑이 돌아오는 거죠. 그렇습니다.